처음에 알레 작가님하고 만나는 것까지 포함하면 4번째, 빼면 3번째. 빼면 3번째. 아우, 긴장되는 게 당연하네요. 아직 긴장되지 않는 게. 네. 오늘은 저희 지난번에 자존감이랑 자기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거의 끝에 이어지면서 저희 남과의 비교를 얘기하다가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를 또 나눠보자 해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남과의 비교. 평소에 남과 비교 하시고 지내시나요, 피디님? 저는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성격상 뭘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가지고. 피디님들 저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잘해야 된다는 강박은 남들보다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교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감정적으로는 워낙 타인과의 그 사이에서 타인한테 배려하고 그 배려했다는 거를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뭔가 그들이 뭔가 그렇지 않게 대해주면은 그 안에서 스스로 내 모습과 딴 사람 모습 비교하면서 난 또 인간관계를 이렇게 못하네? 이러면서 또 비교하고 이런 거 좀 있었어요. 너무 공감 가요. 제 이야기 듣는 것 같았어요. 신기해요. 전혀 안 하시거든요. 아, 진짜요? 아, 부럽습니다, 피디님. 그냥 부러울 뿐이죠. 그냥 거기서 뭐 끝인가요? 잘하는 게 있으면 부럽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저게 원래 장착돼 있어가지고. 네. 네. 이게 모르긴 몰라도 저희 어머니가 비교를 안 하셨어요. 제 아버님도 비교했다는 기억이 잘 없어요. 공부를 잘하시는 편이셨어요? 아니요. 공부는 이분이 잘했죠. 정교회장. 아, 진짜요? 원래 약간 갈급한 사람이 악착을 떨면서 하게 돼 있고 마음 편안한 사람은 원래 안 하게 돼 있어요. 네. 마음의 평화. 네. 성적은 안 나오는. 항상 부족하다 느낄 때 막 이렇게 안달복달 하잖아요. 맞아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목표가 높거나 뭐 아니면 삶에서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는 게 저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내가 목표가 높구나. 내가 자존감이 낮구나. 내가 남과 비교를 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되게 늦었어요. 늦었다 보니까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없는 거. 가진 거 없는 거에도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게 있었고. 또 내가 갖지 못한 그런 재능 같은 거. 부러운 거. 나는 뭔가 그 말도 좀 조리 있게 잘하고 싶은데. 잘하시는데. 이미 너무 잘하는데. 잘하고 싶은데 그 사회생활 할 때도 그랬어요. 저한테 너는 좀 말투가 어리숙하다. 나이에 비해서 조금 어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전화를 통화할 때 응대하거나 이럴 때 조금 애티가 난다고 연습을 오히려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사분이.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별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른스럽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닌 모습을 자꾸 바꿔나가야 되는 저는 그런 환경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뭔가 나의 그래도 단단한 심지가 있었더라면 그때 이게 난데? 뭐하러 굳이 어른스럽게 해야 돼? 라는 게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는 거에 휘둘려서 괜히 어른스럽게 말투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게 흉내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아닌 모습으로 너무 살아갔던 시간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돈이 별로 없다 보니 그 당시에 빚이 제가 좀 많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휴가 갈 때 다른 사람들 이제 여름 휴가 가고 이러면 부럽다. 난 돈이 없어. 맨날 이런 거에만 자책을 많이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그때 남과의 비교를 하고 지낸지 모르고 20대 때는 또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뭐 너 얼마 모았어라든지 이 친구가 뭐 엄청 특출난 재능이 있다든지 서로 칭찬해주고 장점만 봐주고 이렇게 20대 친구들을 보내지 않잖아요. 그쵸. 20대는 모두 다 불안하죠. 서로. 그쵸. 그냥 같이 놀고 같이 연애하고 이럴 때니까. 근데 이상하게 30대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쫙 차이가 나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친구들은 분명히 나랑 똑같이 놀았는데 얘는 돈을 모았네? 이런 것도 있고, 얘는 뭔가 이제
자기의 앞길을 잘 해나가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좀 생각 없이 지낸 것 같고 이게 점점 격차가 나지는 걸 느끼면서 나는 30대 되면 뭐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있는데 그나마 이 친구는 뭔가를 준비를 했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건지 몰랐어요. 은연중에. 그래서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집도 있고 뭐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걸 보고 나도 다시 0부터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쟤는 저걸 가졌잖아. 나는 없잖아. 난 늦었네. 네, 난 늦었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지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죠. 하루하루가. 그리고 그 나에서 나아지는 모습만 봤어도 되는데 이걸 못 보고 자꾸 저것만 보고 있으니까 저걸 아무리 해도 안 가져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오래 지내다 보니 남하고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나를 갉아먹는 건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책을 읽고 알았어요. 어떤 책? 그때 더 마인드 책이었는데 저한테는 좀 인생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짓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남과의 비교를 끝없이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보이면서 이러면 이제 행복은커녕 불행한 삶으로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불행했던 건 나 때문이었어 그동안. 아무도 저한테 너 이렇게 비교 이렇게 시킨 사람이 없을 테니까. 이게 진짜 내 탓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참 괴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자존감에 이어서 이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좋습니다. 네. 시작을 뭘로 하면 좋을지 잘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비교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만큼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좀 반대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이들 시험 안 치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비교 안 하나? 그런다고 해서 뭐 달라지나? 도리어 시험을 안 침으로써 애들이 현재 내 위치를 몰라요. 그렇죠. 또 객관화가 어려울 수도 있고. 맞아요. 문제는 그 성적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게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어른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어른. 좋은 어른 너무 어렵다. 맞아요. 이게 그냥 부모 세대 그 윗세대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이 나왔어. 뭔가 비교가 됐어. 했을 때 그냥 그걸 내가 이런 상태구나. 그런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나한테 또 어떻게 해주고 또 누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좋은가.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사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자기 인정이자 존중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경험이 너무 없었던 게 저도 어렸을 때 첫째다 보니 시험지를 엄마한테 제대로 갖고 온 적이 중학교 1학년 때밖에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시험이. 그래서 잘했어요, 공부를 나름. 근데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땐 전과가 있었어요. 전과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요. 그래서 알죠. 약간 해답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외우고 공부해도 어느 정도 초등학교 시험 문제가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래서 약간 인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재. 영재 맞아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내가 답안지를 달달 외워서 지금 이렇게 시험을 잘 본 거지. 그거 능력입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걸 아닌 게 나는 알겠는데 근데 어머니는 이제 저를 이제 첫째고 이러니까 잘 키우고 싶으셨겠죠. 근데 시험을 중1 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도 잘했으니까 중학교 1학년 시험 성적도 잘 나왔어요. 근데 2학년 때부터 이제 사춘기도 왔겠다. 뭐 툭 떨어졌죠. 그러고 시험지를 제가 막 집에서 위조를 해가지고 혼날 것 같으니까 100% 한 번쯤은 해봐야죠. 100% 혼내셔요. 저희 엄마는. 그래가지고 그걸 수정해서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뭐 80점이면 88점 정도 약간 90점이라고는 약간 양심상 못하겠고 그래서 88점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것도 뭐라고 하시면서 옆집 누구는 뭐 어떻게 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더 잘해지는데 90점대가 되고 반장도 하고 이러는데 저만 이제 뭐 80점대에서 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제 속상한 마음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부터 저는 시험 보고 제대로 가져가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맨날 시험 성적표 나면 찢고 이랬어요. 없어졌다 그러고 좀 덤볐어요. 그런 것도 차라리 그냥 이렇게 위축되진 않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뭐 어떡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덤볐고 동생은 또 저랑 또 비교를 많이 당했고 부모님이 근데 지금은 또 이해가 되는 건 잘 키우고 싶으셨을 테니 그렇죠, 그럴 텐데 엄마는 시험 때마다 늘 그러시고 아버지는 전적으로 저희의 교육을 모두 엄마한테 위임하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집안에서 한 번이라도 애썼어. 그래도 너 노력했어. 네가 제일 속상하지.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저의 이제 성인상 커가면서도 이게 습관화된 거죠. 그냥. 그래서 나는 늘 그냥 남들과의 비교가 너무 익숙했고 완벽해야 된다는 거, 더 잘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저를 많이 갉아먹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 그래서 큰 영향이 있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도 요즘 대화 속에서도 많이 알게 됐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분명히 어디서 왔을 텐데 이게 근데 그 생각에 파고 들어야 결국에 내 상처를 봐야 되는 건데 그냥 나는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고 싶어에서만 갇혀버리시니까 자꾸 번아웃도 오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이 많이 주변에 겪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겪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벗어나는 게 일단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내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네.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 시작은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우리 전 시간이랑 겹치네. 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맞아요. 잠깐 했었는데 제이콥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은 마주하는 게 시작이라는 거에 대해선 아주 공감합니다. 벗어날 때 1번 마주하기. 근데 그 근원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다는 걸 대부분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이걸 누군가가 알려주는 좋은 아까 말하신 것처럼 좋은 어른이 계시던가 아니면 정말 뭐 책을 보던가 맞아요. 유튜브에서 좋은 강의를 접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계속 그 굴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과의 비교 속에서. 근데 그게 정말 괴로웠거든요. 벗어나는 것도 괴로웠고 비교를 하고 있는 자체도 너무 괴로웠던 게 분명히 좋겠으면 열등감을 잘 원동력으로 써서 이 사람은 뭐 했는지를 보고 내가 그걸 따라가 보려고 해서 내가 최대한 어디까지 가는 거에는 굉장히 원동력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환경을 바꿔도 결국엔 또 잘난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또 잘난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래서 제 비교랑은 정말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제일 그래도 효과가 좋았던 건 정말 많이 기록을 많이 했어요. 어제와 나와 비교하래요. 어제와 나와 어떻게 비교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PD님처럼 저도 약간 논리적인 접근이 되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근데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사람은 없고 근데 그냥 해보라니까 믿고 한 거죠, 그냥. 믿고 쭉 하다 보니 이게 1개월 누적된 거, 3개월 누적된 거 보니까 내가 분명히 그때 그거 못했는데 지금 이거 할 수 있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신기하다.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게 이게 보이네? 그러고 결국에 이 기록이 결국엔 하나 일기잖아요. 일기를 써야 했었네. 어른들이 말했던 일기 써라, 책 읽어라. 이게 맞는 거였구나. 그렇지. 이걸 왜 이렇게 안 하고 살았을까 하면서 요즘에는
막 돈 많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대단해 보이는 건 꾸준하게 이렇게 본인을 기록한 사람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본인의 생각을 꺼내서 쓰고 이걸 감정을 들여다보고 파악해보고 회고하고 이게 정말 쉽지 않고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한 사람들이 정말 단단하다는 걸 결국에는 본인의 나다운 삶이나 주체적이게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엔 돈 많은 사람도 물론 부럽고 좋긴 하겠지만 이 단단함은 기록에서 결국엔 나오겠구나. 이런 분들은 비교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만의 성장과의 비교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도 기록이 한 2년 차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오, 그것도 대단하죠. 안 됐다고 얘기하십니까? 2년씩이나 하죠. 2년 차가 되었는데 이제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1년치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1년치가 생겨가지고 이제 신기한 거죠. 아, 내가 작년에는 정말 퇴사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내가 퇴사해서 여러분들도 퇴사하고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지내보니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았는데 노력해보니 이렇게도 됩니다. 라는 이제 코칭을 받던 사람에서 하는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제 1년간의 변화를 또 볼 수 있어지니까 남과의 비교에서 정말 많이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저의 결핍이 돈이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만 늘 비교를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비교도 좀 가치가 행복으로 바뀐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는 분, 행복한 삶, 그런 삶이 오히려 저는 더 가치롭다고 요즘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는 좀 채워지셨나 보다. 그게 없었다면 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돈이라는 게 전부는 아닌데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나답게 살고 싶은데 나답게 못 살고 회사에 얽매였어야만 했지를 돌이켜보면 결국은 돈이 없어서였거든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신기한 건 제가 수입이 들쑥날쑥하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못 견뎠을 거거든요. 이 불안함을. 근데 이제 1년 사이에 나도 많이 단단해졌다라고 느끼는 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점점 내가 성장하면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내가 깨닫는 게 달라지는 것만큼. 그러면서 예전에는 돈 했던 삶이 불과 한 2년 전이었는데 이게 2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나라는 사람이 새롭게 계속 발견해 나가는 재미가 있다. 네, 끝까지 전 돈 거릴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나다움이라는 건 발견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발견하는 거구나. 성장해 맞아요. 나갈수록. 그래서 요즘에 재미있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요. 네, 혼란스러운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난데? 왜 나 이렇게 됐지? 제 생각을 디깅한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디깅을 대신해 드려볼까요?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저는 열심히 적으면서 따라오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시작은 일단 기록 너무 멋지고 그리고 기록이 좋은 점이 그건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안 보는 기록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랑도 통해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보시잖아요, 다시. 네. 예전의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현재 내 모습이 비교가 되잖아요. 네. 저는 챗GPT가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 개를 다 넣으면 너 이거 잘 됐잖아. 동기부여용 LLM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우리? 챗GPT가 가능할 것 같은데? 비교는 해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포장해서 줄 것이냐는 요건 약간 다른 문제니까. 그런 게 하나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면서 나왔던 것 하나가 비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뭘 가져다 주느냐면 나는 노력하면 바뀔 수 있어. 그 믿음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가 그냥 머릿속으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 진짜 할 수 있네, 해내는 사람이네. 스스로의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자기 확신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이어리 쓰면서도 쓰기가 싫은 거예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니까 하나라도 체크가 안 되면 이 다이어리 다시 막 한 장 찢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 다이어리가 한 페이지씩 있으면 하루 뭐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습관이 안 되면. 근데 이거 건너뛰는 게 너무 싫고 그래서 날짜 없는 거 사보고 다이어리도 몇 번을 바꿔봤어요. 근데 이게 몇 번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깨닫는 것도 좀 오래 걸렸고 근데 이제 쭉 쓰다가 그냥 보니까 어느 순간 다른 그냥 컴퓨터 키고도 막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이 너무 중요하다고 느낀 게 내가 원하는 삶을 이렇게 갈구하던 사람이었어? 라는 것도 검색을 해보니까 원하는만 검색해봐도 원하는 삶 막 이렇게 글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무슨 원하는 삶을 그렇게 원했을까 그토록? 그래서 보면 퇴사하고 싶어. 퇴사하고 싶어. 퇴사하고 내일 하고 싶어. 근데 나 너무 불안해.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늘 이런 불안 속에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록의 또 하나의 장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과거에 썼던 글을 쭉 정리해보면 통계가 나오는 거죠. 내가 어디다 포커스 맞추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객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랑 연결되는 게 뭐가 있냐면 비교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건 긍정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걸 비교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하고 내가 다른데 네. 나는 김연아가 될 수 없고 요즘 피겨 스케이팅 잘하는 남자 있죠? 차준환이 될 수 없어. 저는 노래 못 불러요. 안 돼. 이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걸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노래방에선 잘 부를 수 있겠지. 네. 그 정도는 가능해도 내가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은 다른 영역인데 이게 객관화시키는 연습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쓸데없는 걸 비교했구나. 맞아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맞아요. 그러면서 다른 길을 볼 수 있는. 너무 공감 가요. 이게 제가 SNS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비교를 이제 거의 다 끊었다고 이제 단단해졌다고 딱 생각했는데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SNS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세상이 온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콘텐츠를 올렸고 이런데 왜 이 사람의 팔로우는 늘고 왜 나는 조회수가 안 늘고 이런 걸 또 생각하고 있어지는 거예요. 처음 이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SNS를 시작한 게 아닌데 그리고 원래도 SNS를 하면서 누가 뭐 가진 거, 뭐 이쁜 거, 입은 거, 어디 여행 놀러 간 거 이런 거에 비교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예 안 봤어요. SNS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눈팅조차도 그냥 눈팅으로 연예 기사 뉴스 보던 그냥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뭔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생기면서 SNS를 딱 시작했는데 난 열심히 콘텐츠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더 반응도 있고 나랑 뭐 다른지는 모르겠고 이런 느낌의 비교에 또 제가 들어온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냥 어차피 나보다 잘난 사람 진짜 많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되게 심플해졌고 그리고 나도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 갖고 있는 게 있어? 뭘까? 뭘까? 찾자. 근데 대부분이 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 난 있어. 저 사람은 똑똑해 보여도 나는 그냥 뭔가 허당미도 내 매력일 수 있지 뭐.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매력을 찾으려고 진짜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내가 뭐 말을 너무 조리 있게 잘하진 못해도 그냥 편안하게 말은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편안함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오히려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똑부러진 사람보다 나도 그냥 편안한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나도 그냥 그런 사람이면 되잖아. 그러다 보니 최근에 멈추고 있던 유튜브도 다시 시작해보니까 대본을 써서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그게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본을 더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 자꾸 남의 컨텐츠를 벤치마킹하는 건 좋은데 이 벤치마킹을 떠나서 자꾸 내게 멈춰지고 이러니까 그냥 날 것을 보이자. 그냥 날 것을 보이다 보면 그게 진정성 아닐까? 그냥
나 용기 없었다, 나 자존감 없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진정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 뭐 다 잃었다 이런 거보다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팟캐스트 얘기하는 이 자리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남과 비교를 많이 했었다라는 사실을 꺼내는 것도 누군가는 했어도 숨겼을 수 있었던 얘기인데 공감이 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시작을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럼요. 아예 처음에 시작을 못하죠. 너무 맞아요. 잘하는 사람 콘텐츠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나? 나는 못하겠는데 이러고 바로 접죠. 네. 핵심을 딱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게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비교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지 못하고 네. 거기서 좌절을 해버리는데 비교가 됐어. 저 사람 유튜브를 잘하네? 난 왜 안 늘어 해서 보통 스톱이 되는데 거기서 저 사람이 잘하는 건 저거고 나는 저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다른 길로 뛰겠어. 네. 근데 그 모습에서 원하시는 나다움이 나오기 맞아요. 시작하는 거죠. 그게 나다움인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나답게 살자라는 정의가 저는 처음에 그냥 나대로 살고 싶어. 그냥 이런 게 나다운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다움이라는 것도 굉장히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답답한 회사를 벗어나 그냥 자유롭게 이게 나란 말이야. 이게 나다운 삶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인정하고 내가 어떤 부분인지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나답고 주체적인 삶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나다운 삶만 저는 추구하진 않거든요. 나다워야 하고 주체적이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체적이어야 된다. 네. 그래야 원하는 삶의 방향들이 쌓아져 나가는 거니까 나다운 선택들이 쌓여져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려지는 거다 보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자존감, 자기확신, 남과의 비교 이런 것들의 크고 작은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성과를 내고 이런 건 그 다음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성과도 성취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는 사실 영상이나 뭔가 영상도 있고 컨텐츠, 뭐 유튜브도 사실 컨텐츠라는 뭔가 큰 허들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듣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너 마케터잖아. 넌 마케터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는 기술이 있었잖아. 전문적인 그런 게 있었잖아. 마케터가 무슨 기술이야. 막 이래도 그래도 너는 뭔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없어라고 계속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끄집어 내줄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그런 사람도 즐기는 취미가 분명히 있을 거고 생각해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저는 스레드는 시도해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스레드는 이제 글만 써도 되는 거니까. 근데 글도 잘 써야 돼. 나보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세 줄을 써봐야 5줄을 쓸 수 있고 5줄을 쓸 수 있어요. 대본이라는 것도 쓸 수 있고 이런 건데 전 처음부터 글을 썼던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써본 거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뭐 공감 가시는 분들이 팔로우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콘텐츠를 봐주시고 하는 걸 거잖아요. 근데 그 시도부터를 안 하시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한데 늘 듣는 말은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처럼 못할 것 같아요. 결국엔 남과의 비교처럼 돼버려서 사실 글 잘 쓰는 사람 많잖아요. 작가님들도 많고. 그치. 넘치죠. 그런 거 보면 저도 얼마나 부러운데요. 어떻게 저렇게 쓰지? 어떻게 저렇게 시적 느낌이 나도록 와 저게 장면이 상상갈 정도로 막 쓰시고 그러니까 근데 써 버릇해야 그나마 느는 건데 이 시도가 어려운데 자꾸 원하는 이상향만 생각하시다 보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작을 못하는 거죠. 비교하다가. 네, 맞아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100이라는 것에 두지 말고 내가 인류의 30% 안에 드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 떠오르는 게 많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기준을 좀 낮춰보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누굴 칭찬할 때 그 사람이 월드 베스트여서 칭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분야에서 내가 만난 사람 중에는 굉장히 상위권이세요. 라는 느낌인 거죠. 말 잘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유재석 있잖아요.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안 되지.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유재석도 처음 데뷔했을 때는 메뚜기 탈 쓰고 나왔잖아요. 되게 뭔가 떨고 말도 잘 못하고. 근데 그게 오랜 동안 하고 자기 색깔 찾고 자기 방향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계속 비교를 했다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천하의 유재석이어도. 맞아요. 근데 일단은 그 예전에 김민석 PD가 했던 게 맞다라고 저는 느낀 게 뭐냐면 30% 안에 드는 세 가지만 찾아보자.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거기는 내가 1% 안에 들 수 있어. 이유는 뭔지 아세요? 뭐예요?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 송기령 박사도 늘 얘기하는 게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왜 뛰냐. 목표 지점이 다를 수 있는 거지. 앞 시간에도 제이콥님이랑 했던 거 또 나오네. 우리 교육 얘기도 잠깐 했었죠. 맞아요. 똑같은 데를 향해 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국영수 다 잘해야 되고 암기목도 잘해야 되고 어쩌라고. 맞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언어가 딸릴 수 있어. 어버버 할 수 있어요. 무슨 상관이야. 이쪽이 잘하는데. 잘하는 걸 또 모으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는데 뾰족한 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지. 근데 또 그것도 나다움이라는 건 또 찾는 게 아니라 하면서 발견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나다움을 찾았다 해도 사실 막상 해보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해봐야 알죠. 내가 이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안 재밌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좋아하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답게 살고자 한다고 하면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건데 맞아요. 이게 새로운 경험이라 하면 또 되게 큰 경험이어야 될 것 같고 왠지 또 안 해본 경험을 막 일부러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사회가 문제예요. 뭔가 더 이게 아니면 A가 아니면 완전 B를 해야 된다는 느낌처럼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맞아요. 일례로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게 재밌다고 느꼈는데 독서 모임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뭐 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톡방에서 인증을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게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좋을 줄 알았거든요. 책도 재밌어 하고 그래서 재밌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독서 모임을 중단했다면 저는 지금처럼 운영을 못했을 텐데 내가 왜 이게 흥미가 없지? 생각해보니까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증만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이 요소를 추가해야겠다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저희 뭐 얘기라도 나누던지 아니면 제가 뭔가 얻은 인사이트를 같이 나누던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이 독서 모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한테 더 의미가 있어지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나다운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만약에 독서 모임 했는데 내가 재미가 없어졌어. 그러면 탁 끝내버리면 난 독서 모임에 좋은 경험이 없는 것처럼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아예 조금 A 아니면 B 그냥 뭐 아니면 도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한번 언제는 설명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 자리에서 빌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아요. 뭐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장점이 있는지 없는지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는 잠깐에서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슬픈 이야기를 봤어요. 저희 교수님이 부부가 다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한 분은 하던 일만 하시고요. 한 분은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세요.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던 분은 천재예요. 정말 천재예요. 하시는 거 보면. 그런데 문제는 딴 걸 할 때 조금만 안 되잖아요. 이쪽에서 천재성을 보였는데 딴 데 가면 조금만 밀리면 아예 안 해요. 나 그쪽에 흥미 없어. 나 관심 없어.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시도조차 안 하신. 조금만 시도하고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골프 쳤는데 안 맞아. 그 정상이지. 근데 본인은 공부를 할 땐 천재성을 보였기 때문에 하면 됐거든. 네. 안 되는 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행복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것도 좋지. 근데 앞으로 나가면서의 재미도 있잖아요.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걸 즐겨야 진정한 좀 승자죠. 삶이 그게 이제 재밌게 사는 시작인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은 그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분을 보면서 또 알았어요. 거기는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인데 얘기하다 네. 보니까 역시 똑같은 그 상황에 빠져 있으시더라고요. 네. 조금 해보고 안 되면 아예 안 해. 떠오르는 사람 있네요, 저도. 그러니까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잘하는 것만 하고 싶구나. 그렇죠. 인정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 나쁜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넓혀갈수록 사실 나한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나다운 게 예를 들어 월드베스트일 수도 있지만 그냥 30% 안에 드는 정도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관계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골프 치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는 안 쳐봐서 잘 모르는데 100돌이 정도 되면 같이 치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필드에 나가서 그게 좋아. 그럼 치는 거지. 저 스키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 리프트 타고 올라가면서 잘 타는 사람 이렇게 보면 우와 이래요. 네. 저는 그만큼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목표가 돼버리면 그리고 그거에 매몰돼버리면 재미가 없어지지. 맞아. 그냥 저는 조금씩 나아지고 어떨 땐 흐트러졌다가 좀 나아지고 그냥 그 자체 즐기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피디님은 되게 행복지수가 높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람마다 걸리는 부분이 다르다. 비교는 안 하지만 다른 곳에서 본인을 힘들게 하는 게 있다. 그래서 한번 그 얘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얘기를 조금 바꿔서 네. 비교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전 하면서 계속 할게요. 이거 꼭 나쁘다라고만 얘기를 네, 하셔서.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 긍정적이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네. 비교가 긍정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알고 보니 그쪽에 월드 베스트였어. 네.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자가 됐어. 네. 이런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정말 거의 없겠죠? 그쵸? 근데 경제적인 부분이 도움이 되는 비교 포인트일 수도 있는 게 내가 거기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어떤 개인한테 체크받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시장에서 검증받아보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툴일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맞아. 엄마는 아빠는 어쩔 수 없어. 엄친아가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고 사회로부터 내가 한번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는지 해보는 거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예를 들어 SNS가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해보면 나는 사진 찍는데 정말 재주가 없어. 스레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스레드가 맞고요. 어떤 맞아요. 사람은 인스타가 맞아. 맞아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유튜브도 내가 나오는 게 맞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찍는 게 맞은 사람도 있어. 맞아요. 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 리나님이 말씀하셨던 이것저것 시도해봐야 된다는 거에 격공을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퍼스널 브랜딩은 블로그로 해야 돼. 이런 정답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냥 어떤 플랫폼을 쓰던지 나한테 맞는 걸 찾으면 되는 건데 처음 경험이 나한테 별로였다는 이유로 나는 퍼스널 브랜딩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단정 지어버리면 참 그게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안 좋은 경험은 이미 생겨버렸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또 이만큼의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라 그게 예전에 했었는데 이걸 또 깨트리는 게 오래 걸려가지고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과의 비교가 저도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일부 많이 원동력으로 그걸 썼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남과의 비교도 잘 이용하면 참 좋은 거다라는 생각도 했고 남과의 비교를 일부러 끊어내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끊기게 된 건 가진 거에 좀 감사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도 비교를 많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남자친구가 차를 바꿨는데
똑같이 모닝이었어요. 근데 그래 우리 커플이야 막 이러면서 일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아반떼 신형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저는 제 차만 타고 그러니까 제 차가 이제 굳인지 모르잖아요. 요즘 차들이 이렇게 그래픽이 막 휘황찬란한지 몰랐어요. 제 차만 타서.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차를 같이 시승 이렇게 해보면서 하는데 와 요즘 차는 이렇게 다 나오는구나 디지털로 뭐 신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차 배터리가 마침 나가서 갈아야 됐었던 시기여가지고 이제 시승 마치고 이제 배터리 가려고 딱 하고 시동 좀 키세요 이래가지고 시동을 딱 켰는데 그냥 그 예전 아날로그 패드 앤티크하죠. 네, 그게 탁 켜지는 순간 나 갑자기 얘가 싫어졌어. 내가 막 이랬거든요. 제 차 이름을 제가 자닝이라고 부르는데 자닝이한테 정 떨어졌어. 막 이랬더니 왜 그래? 막 이래서 아니야 그냥 몰라 얘 싫어졌어. 꼬물 같아. 막 이랬거든요. 농담 반 진담 반.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휘황찬란한 걸 딱 보니까 비교 대상이 그동안 없었다가 딱 보니까 내 차가 꾸졌네 이게 알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제가 엄마 아빠 보러 운전하면서 내려갔는데 갑자기 제 자닝이한테 미안한 거예요. 아니, 자닝아 미안해. 내가 너 덕분에 이렇게 지금 엄마 아빠한테 운전하고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잠깐 어제 미쳤었나 봐. 이러면서 가진 거에 감사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지. 맞아. 이걸 진짜 모르고 살았거든요. 가진 거에 어떻게 감사해.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원하는 걸 가져온 것도 없는데 이런 결핍 에 똘똘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제 뭔가 조금 생활에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하지 말자. 뭐 비교해 자니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게 억지로 감사해 보려고도 해봤는데 이게 어느 순간 습관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좋은 차를 가졌든 뭐 좋은 비싼 차를 가졌든 나랑은 또 다른 거고 나 언젠간 나도 가지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또 비교해서 또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자신감이시죠? 맞아요.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성취를 해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그게 참 시작조차 안 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를 알거든요. 그럴 때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성취를 누군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없잖아요. 저도 없어서 정말 찾아다니려고 했는데 오랜 시간 못 만났는데 그게 찾아지지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좋은 어른이잖아요. 그런 분이. 꼭 나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죠. 그거는 관계는 있고. 없는데 네.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감사,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라는 말씀을 기피디님은 앞으로의 자신감 때문에 그게 왔다라고 해석해 주셨고 그것도 일부 맞지만 저는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라는 그 말이 내가 가졌던 목표치를 향해서 가면서 그것과 지금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왔을 때 그 행복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안에. 이것 맞아요.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 형태가 다르다는. 그러니까 더덕님은 그걸로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리나님은 네. 그것보다는 네. 나갔을 때 이게 더 감사하게 느껴질.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더덕님 같이 조금 여기에 가까운 맞아요. 그러니까 더덕님 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소수더라고요. 이게 진짜 감사함을 뭔가 제가 느끼고 싶은 통달한 감사 맞아요. 느낌이에요. 네. 맞는데 저 단계까지 간 사람은 드물어요. 진정한 감사함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걸 느끼고 싶은데 저도 약간 요런 형태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감사일기를 매일 쓰는데 뭐에 감사하지? 맞아요. 아직도 한 2년 정도 됐는데도 그런 날이 있긴 있어요. 뭐에 감사해야 되지? 그래서 거의 80%는 내 공간에 감사해요, 그냥. 내 공간에 감사. 예전에는 이 월세 언제 벗어나 막 이랬는데 그냥 지금 내 공간에 감사. 그래서 기피디님 얘기하신 쪽에 더
저는 좀 치중하는 것 같아요. 이 단계라는 게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 스텝 한 스텝 앞으로 나가는 거지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맞아요. 가끔 있죠. 부럽죠.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그 분야에서 그게 됐다는 게 부러운 거죠. 근데 알죠,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그러진 않더라. 아, 진짜. 그거를 받아들이면 참 심플한데.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 부러운 사람 있으면 끝까지 찾아내보는 것도 재밌어요. 뭔가 구멍이 있어. 그래야 인간미가 있죠, 사실. 그렇죠. 진짜. 그래서 연예인들 뭐 예전에 가수들은 정말 무대에서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실수하는 거나 아니면 예능도 보여주잖아요. 그쵸. 저는 그게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사람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추성훈 유튜브가 그래서 많이 뜨는 것 같아요. 그냥 진정성으로 그냥 날 것을 보여주고 뭐 짠한 영, 술 마시면서 연예인 흐트러진 거 보여주고 그런 유튜브가 그냥 재밌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흐트러지는 유명 뭐 영화 배우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흐트러진 게 좋으니까 재밌어, 인간미가 맞아요. 느껴지니까 그래서 유퀴즈도 그런 쪽으로 푸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훨씬 바뀌었어요. 재밌어요.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 자체가 매력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저런 구멍이 있고 저런 부분 단단하네. 그러면 내 구멍만 봤네? 나한테 단단한 건 뭐지? 근데 그것도 1등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100등 중에 30등면 돼. 맞아요. 라는 느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그걸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행복이다. 그래서 만나러 다녀야 된다. 부모님이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베스트인데 이상적이죠. 그건 하늘과 전생에 덕을 무지하게 쌓아야 되는 맞아요. 공덕을 쌓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도 인간인지라 불완전한 구석이 어딘가는 있기 때문에 운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신세한탄을 하고 집에만 있기보다는 그리고 어떤 한 사람한테 또 그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잘 당해요. 아, 맞아요.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을 봐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좋은데 맞아요. 한 명이라도 친구들끼리도 약점 가지고 놀리잖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보면 너 이렇게 조그마냐, 너 이렇게 뚱뚱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더더욱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없어질 수밖에 없고 친구들끼리 칭찬해주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역할, 그런 환경을 찾는 건 본인의 또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서 탈피하고 싶다면 정말 그 지난주에도 말하신 엉덩이 맞아. 옮겨라. 엉덩이 이사 가야 옮겨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엉덩이 옮기는 것도 저도 작년에만 해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만나보기도 하고 많은 자리를 가보기도 하고 환경을 좀 바꾸고 싶어서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 해도 또 저와 결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많이 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딱 정확하게 포인트를 찝어주신 것 같아요.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었으니까 저 사람이 평생 가야 돼라는 강박도 좀 벗었으면 좋겠어. 꼭 그렇지 않거든. 배신이 아니야. 네, 맞아요. 시절 인연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새로 또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중에 또 그 사람이 고마울 수도 있고 맞아요.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너무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있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더라. 제가 예전에 그런 느낌이 딱 있었어요. 뭔가 여기서 끊어버리면 인연이 끝날 것 같은 거에 약간 배신? 약간 얘기하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섣불리 제안이 와도 못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이 관계가? 그런 걸 계속 한 몇 달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걸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 이 감정을 이해를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라는 거에 용기를 좀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냐 알았다 하고 오히려 되게
클리어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한데 보통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뭐 이렇게 연이 끊길 것 같고 되게 많은 생각 때문에 또 말을 못 하게 되는데 이 우물쭈물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할 바에는 한 번쯤은 얘기해 보는 것도 저는 경험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삶이란 게 모든 것은 흘러가고 다시 새로운 바람과 기운이 오고 네. 사람도 흘러가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 와중에 서로 결이 맞으면 이렇게 무리가 지어지기도 하고 무리가 지었다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게 그냥 삶인데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는 모두 다 그런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그거는 두렵다. 또 맞아요. 두렵다는 감정이네요. 지나고 보면은 또 그런 거를 겪고 아파 보잖아요. 한번 헤어져 보고 아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치유가 되는 걸 맞아. 스스로 느끼고 이 별거 아니었네 느끼고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은 머물러서 그냥 고립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배울 수 있는 게 없다. 뭐든지 해보고 부딪혀보고 헤어져도 보고 아파도 보고 울어도 보고 그래야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서도 자연스러움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지금 흘러가고 인연이 이렇게 놓아지는 게 너무 가슴 아파도 새로운 인연이 또 거기를 채우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저걸 비교랑 연결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비교를 했을 때 아프거든요. 아프죠.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가 두려워지거든요. 두렵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회피해버리거든요. 맞아. 숨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장점을 찾아낼 수가 없어. 장점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아까 경제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 사람만의 특별한 거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만 갖고 있는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 계속 내놔야 돼요. 내놓으면 어쩔 수 없이 비교를 당해. 근데 그 악플에 휩쓸려 버리면 나는 없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뭐 어쩌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요즘은 나를 드러내야 되는 자기 PR 시대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퍼스널 브랜딩 너무 이거 그냥 사회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이 그냥 뭔가 하나의 직업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거에 도전을 해야 된다. 약간 뭔가 그런 식의 프레임이 씌워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직장인이면 더더욱이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평생 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을 거라면 다 못 다니잖아요. 모든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더더욱이 내가 직장이 아닌 직업으로 나라는 사람이 계속 남으려면 꼭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뭔가 얼굴을 드러내야만 하고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은 이런 거야라는 이상한 정해진 공식들이 또 이렇게 강조다 보니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얼굴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않는 사람인데 굳이 제가 구태여 드러내고 있는 건 하나의 또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냥 그걸 해보면서 더 친근감이 제가 느꼈기에 누군가가 얼굴을 드러냈을 때 나도 그렇게 또 친근감을 하고 싶어서 용기를 냈던 거고 지금도 불편하면 얼굴 안 내고 그냥 할 때도 있거든요. 글 쓸 때도. 네.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을 내놓는 거였지 안 맞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을 그런 식으로 찾아가줬으면 좋겠는데 퍼스널 브랜딩이 어렵다고만 느끼시는 것 같아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좀 단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뭘로 바꿔볼까요? 아무거나 해봐. 그냥 나의 사적인 인스타는 되게 잘하시면서 이게 뭔가 퍼스널 브랜딩은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뭐 공감을 주는 글을 써야 한다. 뭐 정보를 줘야 한다. 뭔가 이게 다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막상 하다 보면 제가 뭔가 공감을 너무 많이 하겠지 해서 열심히 이렇게 올리면 공감이 오히려 없어요. 반응이 없고. 이건 제 진짜 얘기니까 꺼내보면 열심히 퍼스널 브랜딩을 그 당시에 한다고 해서 나는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었어요. 인스타에. 근데 그때 열심히 힘줘서 만들었던 정보성 컨텐츠는 반응이 별로 그렇게 있지 않았는데
그냥 나 이제 권고사직 당했다. 퇴사 2주 남았어. 이런 정말 5초짜리 릴스를 하나 올렸거든요. 그걸로 팔로워가 1,000명 이상이 넘어간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잘렸다는 게 회사에 공개되면 근데 이게 왜 팔로우를 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잘렸다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마케터인데 사람들이 왜 팔로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이 사람이 잘린 이유가 이후의 행보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도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고 하고 마케터이자 브랜딩을 하는 사람인데도 막상 내 거는 왜 하는 거야 사람들이 팔로우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공식도 없고 정답도 없으니 조금만 시도를 그냥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는? 네. 비교하지 말고. 네. 진짜 공식 없다. 나.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계속 바뀌는 거 아시나요? 네이버는 그 정도로 자주 바꾸지는 않는 것 같은데 바꿔요. 유튜브도 맞아.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방향이야 라고 얘기했을 땐 한물 같구나 저거 라고 생각하는 게 도리어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알고리즘 공부를 하려다가 포기했어요. 그냥. 알고리즘도 너무 그렇게 휙휙 바뀌니까 맞아요. 그냥 포기하고 그러니까 릴스를 하고 있는 것도 영상 제작이 내가 싫으면 굳이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글 쓰는 게 편하면 글 쓰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편해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교가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뭐에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지를 이것도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역비교네. 역비교죠. 내가 잘하는 걸. 그렇지. 뭐가 내가 사람들한테 먹히나. 근데 이것저것 해보는 거지. 맞아. 또 이게 먹히네? 맞아. 가보는 거지. 맞아.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또 완벽주의자는 되게 이렇게 인스타 피드도 예쁘고 싶어요. 다 맞추고 싶고 막 이런데 그 틀을 좀 깨는 연습을 저도 해보고 있어요. 그냥 이걸 괜히 이렇게 하려다 보면 괜히 이번에는 뭐 올려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몇 년을 어떻게 해? 그거 생각하니까 까마득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를 위한 연습이다. 그냥 완벽주의가 한 방에 안 깨지잖아요. 30여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이걸 깨는 과정 중에 하나다 해서 그냥 깨는 거고 지금 이 팟캐스트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대본 없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저를 좀 이기적일지 몰라도 저를 위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도 괜찮아라는 걸 저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서 대본도 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네. 적극 권장합니다. 네. 저희 방송의 목표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정리해보자는 거지 누군가 정리한 걸 와다다다다 쏟아내자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주제 서로 던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주제 던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나는 어땠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다 한 번씩 해보면서 결국에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지. 맞아요. 저 예전에도 100일 동안 100번 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표.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무식하게. 한 번쯤 해봐야지 또. 근데 거기에 지금은 이제 핵심이 뭔지는 알겠어요. 핵심은 100번 쓰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목표를 이룬 생각만 하면서 100번을 썼어야 되는데 그냥 쓰면서 생각은 78번, 79번, 79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보같이 시간을 낭비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생각을 깊게 하려고 그냥 1분이면 되는 거예요. 시각화하라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나니까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결국에 나한테 맞는 방법 아무리 맞아요. 성공한 사람이 얘기해준 방법이라 해도 나한테 안 맞으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영어 단어 열심히 외웠는지 확인하려고 연습장에 몇 번 썼는지 확인하는 이상한 메커니즘도 있었어요. 정말. 여러 번 쓰면 외워지나? 깜지 많이 썼죠. 깜지. 깜지. 네. 뭐 숙제였죠. 깜지 뭐 이거 두고 펜 2개 잡고 쓰고 별짓을 다 했죠. 기억나요. 2개 잡고 썼던 거.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이는 척 맞아요. 하려고. 우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나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네,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교를 한번 이용해보자. 그게 근데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정 욕구 때문에. 맞아요. 또 맞아요. 우리 다음에 그럼 인정 욕구를 한번 재밌을 것 다뤄볼까요? 같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리나님과 1시간이 뭐예요? 훌쩍 넘었습니다. 또 왔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아이고. 다음 시간에 또 인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기로 좋아요. 예약을 하고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